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0일 을죽 첫번째 기사 1412년 명령락 10년 시전의 좌우에 행랑 800여 칸의 터를 닦다. 비로소 시전의 좌우 행랑 800여 칸의 터를 닦았는데 해정교에서 창덕궁 동구에 이르렀다. 외방의 유수 성도를 모아서 양식을 줘 역사시키고 인하여 개천도감으로 하여금 그 일을 맡게 하였다. 사헌부에서 사람을 보내어 점거하여 살피고 부역한 군정 가운데 물고한 자가 11인이고 병든 자가 200여인이라고 아뢰었다. 유수는 일정한 직업이 없이 놀고 먹는 사람이고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으로 장사치나 승도들을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1일 병인 첫번째 기사 개천도감의 궁온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1일 병인 두번째 기사 고봉예를 대신하여 검교 한성윤 고충언을 제주 도주관 좌 도지관으로 삼다. 정부의 청을 따른 것이다. 전라감사가 상언하였다. 제주 목사의 판관을 시기가 아닌 때에 경질을 하면 역풍으로 인하여 여러 달 동안 돌아오지 못하니 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체대하는 것을 순풍인 정이월을 이용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1일 병인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사냥하는 규정 7정 조목을 상정하다. 예조에서 상정한 전수 1을 올렸다. 1. 채장은 사졸로 하여금 서로 섞이지 못하게 할 것. 1. 대가 앞에서 반드시 길을 세워서 대가를 움직이면 반드시 뒤따라서 첨시를 구별하게 할 것. 1. 근시, 내시위, 별사금 외에 대소자비는 일절 금지할 것. 1. 임금이 화살을 쏘기 전에는 근시하는 자는 화살을 쏘지 못하게 할 것. 1. 금수의 모든 대가 앞으로 몰아들이되 모이는 것은 쏘지 못하고 도망하는 것만 쏘게 할 것. 1. 대소 자빈과 매와 개는 포위한 안에들어 가지 못하게 할 것. 1. 대소인은 포위한 앞으로 먼저 가지 못하게 할 것. 무릇 명령을 어기는 자는 흥부에서 고찰하는데 경한 자는 태 50대를 때리고 중한 자는 장 80대를 때리고 이품 이상은 근수하는 자를 죄 주도록 하소서. 전수인은 사냥하는 의식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1일 병인 네번째 기사 충청도 경기 곡식 각각 5천석을 풍해도와 서북면에 수운하게 하다. 이는 해를 연이어 기근이 들었던 까닭으로 종자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2일 정묘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2일 정묘 두번째 기사 상왕이 서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4일 기사 첫번째 기사 조비형을 경상도 병마 절제사로 삼다. 좌도 절제사의 소속인 군마를 파하여 아울러 합포진에 붙이도록 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4일 기사 두번째 기사 김을우, 김우, 윤향, 하경복, 윤임 등에게 관작을 제수하다. 김을우를 경상도 수군 도절제사로, 김우를 안주도 병마 도절제사로, 윤향을 계림부윤으로, 하경복을 경성등처 병마 절제사로, 윤임을 제주도 도안무사로, 이육을 우사관 대부로 삼았다. 전번에 조사관 대부 윤회종 등이 심종의 죄를 청하였으므로 모두 사제로 돌아가라고 명하였었는데 지금 모두 파면하고 심정을 다시 상호군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4일 기사 세번째 기사 강무의 세자가 호종하는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다. 하윤에게 의논하였다. 임금이 서영관 조상을 불러 말하였다. 그날에 내가 미령하였는데 세자가 약을 맛보고 바치게
내가 허락하고 이번 강무에 데리고 가기로 생각하였다. 또 여러 날 동안 행군에 장자가 수종하는 것이 어찌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겠는가. 만일 군사를 진무하고 감국하는 것으로 말하면 올해 천사하는 예가 아니다. 만일 항문하는 때를 당하여 전심치지하지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러하나 세자가 어리지 않고 나이 이미 19세이니 어찌 무사의 마음에 끌려 학문을 끓이겠는가. 옛글에 상고하면 세자가 보왕을 따라서 행한 일이 있으니 너가 하윤의 집에 가서 자세히 물어오라. 조상이 복명하였다. 하윤이 대답하기를 저부의 배움은 특히 학문뿐만 아니라 시선하고 문안하는 것도 학문이니 호종하여 강무하는 것이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의 뜻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날을 강무하시니 세자가 유도하여 감국하면 참으로 신민의 바람에 합할까 합니다. 예전 예는 신이 알지 못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그렇다. 나도 그 글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예전에 위 문제가 나가서 사냥할 때 명제가 태자로서 따라갔는데 문제가 암사슴을 쏘고 태자를 돌아보는 말하기를 너는 새끼를 쏘라고 하였다. 태자가 울며 말하기를 이미 그 어미를 죽이고 또 그 새끼를 죽이는 것이 가합니까? 하니 문제가 듣고 불쌍히 여겼다. 처음에 명제의 모후가 사살을 당하였던 까닭으로 이 말이 있었던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태자가 강무에 따라가는 것이 예전에도 예가 있었다. 예조참이 허조를 불러 내가 들으니 예전에 위 명제가 강무에 호종한 적이 있었다. 그것을 사책에서 상고하여 아뢰어라 하고 임금이 김여지 등에게 일렀다. 송나라 태종이 태조를 이어서 즉위하였는데 모후가 태종에게 명하기를 너는 마땅히 태조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고 하였는데 하루는 군중이 있어 변이 있어 태종의 간 곳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국가에서 태조의 아들을 세우기를 의논하였다. 지금 세자가 강무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또 내가 병이 있으면 세자가 약을 맛보는 것은 거짓뿐이다. 빈객 이내를 불러 의논한 이내가 말하였다. 세자는 천자가 연민합니다. 그늘에는 학문에 부지런하나 만일 춘추가 장성하면 학문에 게으를까 염려됩니다. 만일 강무하는 데 따라가게 되면 내가 간하여 말리려고 하였습니다. 지금 환란을 염려하는 뜻이 이와 같으니 신이 감히 의논할 것이 못됩니다. 환가한 뒤에는 부지런히 배워서 쉬지 않도록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은견의 오락이나 전엽의 유의를 누가 그 마음을 열어주겠는가. 내가 마땅히 권악하겠다. 강국은 임금이 일시적으로 멀리 행행할 때 세자가 도성에 남아 대신 정치를 보살피던 일이고 또는 그때의 세자 칭호이다. 저부는 세자이고 시선은 세자가 임금의 수라상을 직접 살피던 일을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개천을 준수라는 역사가 끝나다. 장희동 어기로부터 종묘동 어기까지 문소정과 창덕궁의 문 앞을 모두 돌로 쌓고 종묘동 어기로부터 수구문까지는 나무로 방축을 만들고 대소 광통과 해정밍, 정선당, 동구, 신화방, 동구 등의 다리를 만드는 데는 모두 돌을 썼다. 개천을 준수라는 역도를 놓아주라고 명하니 많은 사람이 같은 말로 전변의 성을 쌓을 때는 밤에 편히 자지를 못하여 사람이 많이 병들어 죽었는데 금년의 역사에는 오로지 조상의 은혜를 입어 낮에는 역사하고 밤에는 자기 때문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많지 않았다 하였다. 개천도감에서 아뢰기를 역사에 나와서 병들어 죽은 자가 64인입니다 했다. 임금이 이래서 시달려서 죽은 자는 심히 불쌍하다. 마땅히 그 집에 요역을 면제하고 또 쌀과 콩을 주라 하였다. 임금이 개천을 준수라 하는 것이 끝났으니 내 마음이 곧 편안하다 하고 또 말하였다. 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집을 생각하여 다투어 한강을 건너다가 생명을 상할까 염려한다. 마땅히 각도의 차사원, 총패 등으로 하여금 운을 나누어 요란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또 순금사, 대호군, 방미, 사직, 하영 등에게 명하여 차례를 무시하고 강을 건너는 자를 금하게 하였다. 방미 등이 복명하여 아뢰기를 모두 잘 건넜습니다 하니 임금이 기뻐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5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개천도감을 행난 도성 조성도감으로 삼아 시전을 건설하다. 개천도감을 그대로 행랑 조성도감으로 삼아 이날부터 역사를 시작하였다. 역도는 2035인 안에 승군이 500명이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5일 경우 세 번째 기사 관리들이 사사로운 일로 사직하는 것과 동북 양계의 밀무역을 금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었다. 무릇 사원하는 자가 긴급하지 않은 사사로운 일로 사직하고 예방에 나가는 것은 원래 믿고서 맡긴 의지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부모의 질병이나 상사, 장사 외에는 사직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또 아뢰었다. 동서 양계의 백성이 국경 밖의 사람과 우마를 매매하지 말라는 것은 일찍부터 나타난 법령이 있는데도 무식한 백성들이 비밀리 매매를 행합니다. 이제부터 범하는 자와 관리 및 파절인으로서 알면서 고의로 놓아준 자와 동무하여 매매를 주선하는 자와 숨겨두고 고발하지 않은 자는 빌건대 중하게 형벌하여 뒷사람을 경계하소서. 모두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5일 경우 네 번째 기사 호조판서 한상경의 건의로 저화를 서울 한 곳에서 만들어 규격을 통일하도록 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저화의 종이가 각도에서 오므로 두껍고 얇은 것과 곱고 거친 것이 같지 않은데 시정 사람들이 다만 두꺼운 종이를 쓰는 것을 좋아할 줄만 아니 원컨대 서울 안에 한 곳에서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5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이연을 숨겨둔 자가 9명의 고신을 거두도록 명하다. 이연을 숨겨준 자 9인의 고신을 거두라고 명하였다. 고주 전 전서 서을보, 길주 전 만어 손귀, 전 부령 강문, 전 강릉 판사 조천, 통주 전 낭장 문중선, 이천 전 낭장 최원, 이주 전 군기윤 임원, 해주 전 중랑장 김장수, 보주 전 현령 이영주이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동가할 때에 대은 등에게 일렀다. 동서 양계에서 백응을 얻었으므로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이다. 뒤에는 그만두었다. 동가는 어가가 출발함이며 백응은 힘매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8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방만 임술래 조순하의 죄를 청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8일 개유 두 번째 기사 방만 등을 탄핵한 유정현에게 그만 논핵하도록 명하다. 임금이 대사 유정현에게 일렀다. 경등이 방만 임순례 조순하의 죄를 상소하여 청하였는데 내가 말하기를 장차 대신과 의논하겠다고 한 것은 방만 등을 죄주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자손을 소용할지 여부를 의논하고자 한 것이다. 유정현이 대답하였다. 예전 임오년에 방만을 뽑아서 동부면도 20살을 삼고 임순례는 찰리사를 삼아 한도의 병마를 오로지 통솔하게 하였을 때 변에 응할 수가 있었는데도 망설이고 후퇴하다가 드디어 도망하였으니 그 마음의 간특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도에 모두 도절제사, 관찰사가 있는데 만일 불측한 변이 있으면 혹시 이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또 조수나 이연 등이 죄가 같은데 이연이 이미 복주되고 조수나 임순례 방만이 모두 머리를 보존하였으니 형정에 어그러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임금이 말하였다. 임군이 형벌을 쓰는 것은 마땅히 정상을 캐물어 죄를 정하여야 한다. 임순례와 방만은 비록 병권을 총괄하기는 하였으나 대군이 졸지에 일어남을 당황하여 장황한 즈음에 제지하기가 어려웠고 또 연산부에서 군사를 헛튀기 전에 도망하여 왔으니 모반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그리하였겠는가. 유정현이 굳이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조처하였으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모녀는 태종 2년 1402년 안변부사 조사의가 일으킨 반란을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8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철원부에들의 강무장을 설치하고 개인의 수렵을 금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8일 개이후 네 번째 기사 상림원의 나무에 좋은 배나무를 접목하기 위하여 사약 강의를 강원도에 보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원과 함께 해운정에서 연회를 즐기다. 술자리를 베풀어 극진히 즐기고 밤을 타서 문 밖에 나가서 마주 춤추고 작별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다시 박만등의 죄를 청하니 불허하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즉위한 이래로 범법한 자가 있으면 반드시 가벼운 형벌에 따랐고 정말 그 율대로 따른 적은 있지 않았다. 간혹 죽은 자가 있었으나 이것은 정상이 명백하여 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다. 박만등의 일은 이미 10년이 넘었는데 오늘에 와서 다시 법대로 처치하겠는가? 대간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이 많은데 지금 또 내가 간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는 이름을 거듭었겠다. 만일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척한다면 이것은 대간이 항상 견책을 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정부로 하여금 의논하여 박만등이 과연 죽어야 한다면 베이고 살림만 하다면 살리겠다. 반드시 공론을 기다린다면 나 혼자 가난다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름으로 받지 않을 것이다. 헌사가 또 청하였다. 강원도 평강 등처가 한재로 인하여 백성이 굶주리니 빌건대 근교에서 사냥하소서. 임금이 따르지 않고 승정원에게 명하기를 지신사 이외의 기타 대원과 대관은 모두 호종하지 말라 하고 서영관을 불러 세자는 나라의 근본이므로 사냥하는 데에 따라 행할 수 없으니 도성에 머물러 감국하라 하였으나 마침내는 따라 행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계림부윤 윤향이 사냥개를 바치니 저와 사십정을 하사하다. 임금이 사냥이 비록 유희의 일이나 시기에 맞추어 바치니 그 뜻이 가상하다 하고 가져온 사람에게 저와 40장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임금이 대간의 말을 아뢰지 말 것을 환관 윤흥부에게 명하다. 대간에서 호종하기를 청하고자 하여 대굴로 나왔으나 상달하지 못하였다. 임금이 일찍 중관 윤흥부에게 명하여 검으로는 대간의 말을 아뢰지 말라고 하였기 때문이었다. 중간은 환관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9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일본의 소위정과 종족무가 보낸 객인이 오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풍해도 채방 별감 반영이 성에서 은 50냥을 캐어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물속불 16개를 바치다. 수우가 16척을 바치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곽성우에게 고신과 과전을 주고 내금이 절제사로 임명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1일 병자 두 번째 기사 동국면 채방 별감이 군사 600명으로 안변 단천에서 금 3냥을 캐어 바치다. 3일간 역사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방만 임순례를 논핵하다. 죄를 의논하여 상서하였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헌부에서 두 번 방만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유윤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거기 생각한데 만일 두 사람을 반드시 죽일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당시 죄가 두 사람보다 더하지 않은데도 복주된 자가 많고 또 세월이 이미 오래되어 추론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늘에는 또 복주가 된 자가 있습니다. 죄는 같은데 벌은 다르니 어떻게 후세의 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율문에 있어서도 사람을 한 명 치사하며 모두 좌죄하여 죽이는 것인데 이 두 사람이 영고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또 공신에 맹세한 글에 이르기를 일이 종사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한다고 하였으니 공신에게
또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공신이 아닌 자이겠습니까? 이 두 사람이 전하를 섬겨 벼슬이 이 품에 이르렀고 전하의 명령을 받아 한 지방을 전제하게 되었는데 이에 감히 경내에 입문하여 함부로 군사를 일으켜 서울로 향하고자 하였으니 그 난역을 행한 것은 죽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전하의 호생지덕을 입어서 머리를 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그 은혜가 두 사람에게 또한 이미 지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법은 끝내는 바른 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대의로 결단하여 만세의 법을 바로잡으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이모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헌사가 된 자가 많지 않은 것이 아닌데 어찌 오늘에 이르렀어야 두 사람이 유죄한 것을 알았단 말인가. 무인년 가을에 태조가 병환이 있을 때 간사한 소인의 무리가 우리들을 해치고자 꾀하여 화가 불측한 지경에 있었던 까닭으로 부득이하여 환란을 쳐서 없앤 것이다. 그때 내응한 자를 마땅히 죽이기를 한 고조가 전공을 베이듯 하는 것이 가한데 내가 불민한 탓으로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때 비록 복주를 당한 자가 있었으나 각각 그 정상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두 사람은 실상 난역의 당이 아니니 모반으로 논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는 다시 청하지 말라.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14일 기묘 첫번째 기사 회사문도로에서 금강산 등지에서 수정을 개어 바치도록 허락하다. 금강산 수는 김해 등지에서 수정을 캐도록 하였다. 도로가 일찍이 본국의 수정 모주를 만들어 바쳤는데 임금이 좋다고 칭찬하였다. 도로가 또 상언하였다. 산천이 많아서 반드시 진귀한 보화를 가졌을 것이니 만일 나로 하여금 두루 돌아다니게 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5일 경진 첫번째 기사 임금이 초론에서 강무하다. 처음에 임금이 시신사 김여지에게 일렀다. 점치는 자가 전해에는 액이 있다 하였으므로 내가 비록 믿지 않았으나 감히 말을 달리어 사냥하지 아니하였다. 금년 봄에 비록 백성을 역사시켜 개천의 준수를 하기는 하였으나 경기 백성은 참여시키지 않았다. 역사를 파한 뒤에 내가 초론에 사냥하고자 하니 미리 관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라. 혹은 이 자화를 보내어 인강, 장단, 우봉, 토산에 가서 살림을 불태워 강물을 준비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행하니 세자가 따라갔다. 대간 두 사람이 이때 따라가 행궁에 이르러 호가하기를 굳이 청하였으나 근신이 아뢰지 않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5일 경진 두번째 기사 상황이 고봉에서 사냥하고 7만에 돌아오다. 목욕한다고 칭탁하여 행하여 7일 만에 돌아왔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6일 신사 첫번째 기사 지신사 김여지에게 사냥개를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6일 신사 두번째 기사 서북면 도수문사가 매 10년을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6일 신사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강무 때 잡은 금수를 제사에 올리는 절차를 상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예조에서 천금일을 올리었다. 금문 4년에 본교하여 전수 의주를 상정하였는데 잡은 짐승을 종묘에 급히 천신한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강무를 당하여 그 천금하는 예를 영락 9년에 본교한 천신 의주에 의하되 만일 상망이를 만나면 겸하여 천신하고 만일 만나지 않으면 나를 가리지 말고 즉시 천신하여 일작의 예를 행하면 거의 정내에 합할까 합니다. 그대로 따랐다. 천금의는 강무할 때 잡은 금수를 종묘에 천신하는 의주를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7일 이모 첫번째 기사 흰기운이 해를 둘러싸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7일 이모 두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다시 박만등의 죄를 청하다. 윤호하지 않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8일 개미 첫번째 기사 지신사 김여지에게 활과 화살을 하사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8일 개미 두번째 기사 풍에도 독관잘사 심온이 사냥개를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상살로 잡은 짐승을 종묘에 천신하다. 인하여 명하였다. 전일에 천신한 것은 상살이 아니니 젖을 담가서 하향 대제에 이바지하게 하라. 상살은 짐승을 쏠 때 왼쪽 표 어깨 뒤 넓적 다리 앞살에 쏘아 오른쪽 우 어깨지 앞에 살을 관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을 건두로 만들어 종묘에 천신하였다. 오른쪽 귀 부근을 관통한 것을 중살이라 하고 빈객을 대접하는 데 썼으며 왼쪽 빛 넓적 다리뼈에 오른쪽 연 어깨뼈로 관통하는 것을 하살이라 하여 포주에게 충당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동주평에 이르러 활과 화살을 차려다가 이숙번이 간하여 그만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2월 2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충주 검천 창고 10여간이 불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일 을이후 첫 번째 기사 사냥한 짐승을 성비전과 상왕전에 바치다. 이나여 도성에 머물고 늙고 병든 대신에게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일 을이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최방사가 은 20냥을 캐어 바치다. 은을 캔 민호에게 복호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4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황궁하다. 살곳 내가에서 연회를 베풀고 칠성군 윤조에게 타던 안마를 하사하다. 환궁하였다. 살곳이 내가에 술자리를 베풀었는데 세자 종친과 여러 상신이 시연하였다. 풍악을 연주하고 함께 즐겼는데 술이 취하자 임금이 칠성군 윤조로 하여금 일어나 춤추게 하고 인하여 명하기를 경은 마땅히 나의 과실을 바른대로 말하라 하니 윤조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전하가 신민의 위에 계시어 모든 하시는 일이 반드시 바른대로 하시는데 주상의 하는 일이 만일 그러다면 신이 어찌 감히 따르겠습니까? 신은 생각하건대 빈잉이 이미 족하니 반드시 많이 둘 것이 아닙니다. 임금이 웃으며 김여지에게 이르기를 무릇 인신의 도리는 먼저 인군의 사심을 공격하는 것이 가하다. 윤조가 비록 배우지 않았으나 학문의 도가 어찌 여기에 더할 것이 있겠느냐 하고 또 세자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이 경은 태조를 따르면서부터 오늘에 이르렀고 또 내가 잠적 때에 서로 보호한 사람이다. 질박정직하고 의를 좋아하는 것이 누가 이러한 사람이 있겠느냐. 너는 나이 어리니 마땅히 독실하게 믿고 공경하여 무겁게 여겨야 한다. 윤조가 감격하여 울면서 신이 이미 늙었으니 다만 주상의 은덕을 입을 뿐입니다. 어떻게 세자 때까지 보겠습니까? 하니 드디어 윤조에게 임금이 타던 안마를 주었다. 윤조가 사양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이 사양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가 주는 것이니 오늘 받았다가 명일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가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5일 hil축 첫 번째 기사 대간에서 방만 등의 죄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전일에 헌사에서 역신 방만 임순례 조수나 등의 죄를 갖추어 법대로 처치하기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정부에 내리어 의논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엎드려 명단을 기다렸는데 정부에서 이미 의논하여 2번 청하였으나 전하가 특별히 너그럽군 법전을 따르시고 유음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신등은 다시 생각하건대 상벌은 인주의 큰 권세요 중위는 인신의 큰 절개입니다. 이것은 만세 군신의 중요한 도리입니다. 역신 방만 등이 한 지방을 전제하여 손에 중한 권세를 잡았으니 만일 이래 불측한 것을 보고 의리에 의하여 영을 내리면 한 방면의 백성이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만일 부득이하여 사세가 굼덕하면 마땅히 의를 지키어 충성을 다하여 죽는 데 이르러도 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이 이러한 데서 나오지 않고 두 마음을 품고 난을 선동하여 망령되게 군사를 일으켜서 서울을 향하고자 하다가 일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안 뒤에 군사를 버리고 도망하였으니 인신의
대역이 무엇이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또 그때 흉한 무리가 모두 현육을 받았는데 오직 괴수 세 사람이 홀로 머리를 보존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니 전하의 호생지덕이 지극하나 상불의 큰 법전에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늘에 이 은이 10년을 도망하였다고 붙잡혀 복주하였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가 용서할 수 없고 법을 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오로지 세 사람만을 보존하여 만세의 공공한 법을 폐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한결같이 정부의 아랜 것에 의하여 방만 등을 법대로 처치하여 난적의 계제를 끊으소서. 임금이 대사한 유정은 사간 이육에게 일렀다. 내가 그늘의 몸이 피곤한데 오늘 정사를 보는 것은 오로지 경등이 교장한 일 때문이다. 방만등의 일은 원래 난역은 아니다. 내가 진시로 죄 없는 것을 안다. 유정현 등이 그들의 불충한 죄를 극렬 말하였던 까닭이다. 또 말하기를 오늘날 박만의 아들 박진응과 조정반열을 같이 쓰니 심히 밝은 성대의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대가는 법을 지키는 관원이니 말하는 것이 마땅하나 내가 깊이 그 사실을 안다. 지난날의 민씨의 죄는 나라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요 나도 또한 참으로 그 사실을 알았던 까닭에 비록 사사로운 은혜가 있었으나 의리를 폐할 수가 없어 대형으로 보였다. 그러나 박만등은 내가 본래 아는 것도 아니요 또 친척도 아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악기와 경등이 굳이 청하는 것을 거절하겠는가? 거무에는 다시 말하지 말라. 현육은 죄인을 죽여서 그 시체를 여러 사람에게 보이던 형벌을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5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강무할 때 대간이 임금을 시종할 수 있도록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지금 전하가 날마다 정전에 나아가서 여러 신하들을 맞아들여서 치도를 물으시니 묻기를 좋아하는 아름다움과 정사를 보는 부지런함이 근고 이래로 있지 않은 성한 일입니다. 다만 지난날 강무의 거둥에서는 대간의 법관으로 하여금 호종을 못하게 하였으므로 신등이 시종하기를 청하여 여러 차례 대궐에 나왔으나 한 번도 상달하지 못하였으니 장차 을로의 막히는 것이 이로부터 시작될까 두렵습니다. 원컨대 이제부터 대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문득 계달하도록 하여 전하의 납간하는 아름다움을 밝히소서. 또 열병과 강무는 예전의 제도이요 한 몸의 일락을 위하는 계교가 아니니 의위를 정비하여 예를 따라 행하여야 진시로 마땅합니다. 지금 전하가 특별히 간이한 것을 좇아서 대간의 법관으로 하여금 연을 따르지 못하게 하였으니 강무의 예에 어떠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매양 강무를 행하심에 있어 대간의 법관으로 하여금 모두 시종하게 하여 성훈으로 삼도록 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옳은 말이다. 내가 장차 고치겠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6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총재 권희달이 큰 물고기 200여 마리를 바치다. 임금이 말하였다. 후일에는 마땅히 상왕에게 바쳐 가지를 즐기도록 하라.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6일 경인 두 번째 기사 건주의 오두리 사람과 일본 무라가다 사람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6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인영부 사이윤 황자후의 과거 노비 문제의 판정 잘못으로 죄를 청하다. 황자후가 성주 목사로 있을 때 노비를 불공평하게 임시로 결절한 죄를 논하니 명하에 순금사인이 내리어 태장을 때리어 복직하라고 명하였다. 또 횡청간무 강순이 3일 동안 노정을 20일이 되어서 취직하였고 또 마음대로 직임을 떠나서 서울에 온 죄를 상수하여 청하니 순금사에 내리어 율에 의하여 죄주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6일 경인 네 번째 기사 풍에도 채방 별감이 백은 15냥과 연석을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7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대사한 유정현이 박만 등의 죄를 극력 청하다. 또 말하기를 지금 변경을 지키는 자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데 만일 이것을 본받아서 기탄하는 것이 없으면 장차 어떻게 제재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비록 100사람이 범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정상이
불쌍하게가 방만 같은 자는 또한 반드시 면제할 것이다. 민씨는 나의 지친이지만은 여러 신하가 죄를 청하던 나를 당하여 내가 그 행실에 불의한 것과 마음의 불충한 것을 깊이 알았던 까닭으로 대의로 결단하고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물며 이 두 사람은 애석한 일이 없으니 만일 실제로 반역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두 번 청하기를 기다리겠는가. 내가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다. 경등이 만일 왕법을 폐할 수 없다고 한다면 때에는 고금이 없으니 후일을 기다려서 죽이는 것도 가하다. 방만이 대간에서 자기의 죄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도망하여 숨었다. 정부에서 경상도에 이문하여 잡아 가두고 또 임순례를 풍해도에 가두었다. 임금이 알고 곧 사람을 두 도에 보내 모두 석방하였다. 임금이 정부에 전지하였다. 근자의 방만 등의 죄를 상소하여 청하였는데 그동안 정부로 된 자가 하나가 아닌데 지금에서야 대간을 따라서 죄를 청하는 것이 또한 늦은 것이 아닌가. 이번에 이 청은 대간에서 협박당한 것이다. 나는 용서할 만한 것을 깊이 알고 있다. 다시는 진언하지 말라. 대간에서 또 죄를 청하고자 하니 중관에게 아뢰지 말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7일 신묘 두 번째 기사. 농번기이므로 오늘 캐는 역사를 정지하다. 경상도 풍해도 감사가 보고하기를 지금 농사딸에 당하였으니 빌건대 역사를 파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7일 신주 세 번째 기사. 신묘 세 번째 기사. 관물을 사사로이 사용한 상주 판관 심계명과 지인주사 박강생을 치죄하다. 전 상주 판관 심계명에게 장 80대를 때리고 전 지인 주사 박강생에게 태 40대를 때리었다. 사원부에서 상소하여 청하였다. 신계몽이 관물을 가지고 사사로이 은혜를 서울과 외방에 행하고 심지어 자기 시골의 아전에게까지 주고 또 자기 집에까지 들어갔으니 심히 청렴하지 못합니다. 박강생도 또한 상주에서 여러 날 머무르고 표분 가족을 청하여 방석을 만들고 또한 관물을 청하여 사사로운 자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청컨대 국문하소서. 명하여 순금사에 내려 율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7일 신묘 네 번째 기사. 동교에서 잠시 매사냥을 하다 임금이 시신사 김여지 등에게 일렀다. 내가 강무할 때 새 한 마리도 쏘지 못하였으므로 명일에 상황을 청하여 교회에 나가서 매사냥을 하며 하루의 오락을 삼으려고 하는데 마침 적전제를 만나서 나가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잠깐 동교에 나가는 것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7일 신묘 다섯 번째 기사. 사섬서령으로 있을 때 저화를 잘못 인쇄한 도관 정랑 송남직을 파직하다. 사원부에서 상언하였다. 송남직이 사섬서령이 되었을 때 인쇄한 저화가 잘못된 것이 많았습니다. 봉직하기를 삼가지 못하였으니 청컨대 죄 주소서. 율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명하다가 드디어 그 직임을 파면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7일 신묘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경찰관 호조정랑 이유희를 헌사에서 탄핵하다. 죄를 청하였다. 치신사 주사 진호가 환상주를 거두는데 친히 감독하지 않고 고을 사람으로 대신 시켰는데 비록 법에 어긋난 것 같으나 실상은 감사의 명에 나온 것이다. 이 유희가 그 근본을 바로잡지 못하고 갑자기 진호에게 태 50대를 때렸으니 실로 사리에 합당치 않습니다. 순금사에 내리어 고출입인죄로서 태 50대를 속받고 도로 취직하게 하라고 명하였다. 또 대우군 이난, 사직, 조복초 등이 정성방의 돌다리를 감독하여 만들 때 견고하게 하지 못하여 무너지게 만든 죄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였다. 사람이 상할까 두려우니 마땅히 고찰을 더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난 등은 다만 감독하였을 뿐이니 이것은 다리를 놓은 자의 죄이다. 마땅히 석공을 엄하게 징치하고 원리는 가볍게 논해야 한다. 드디어 순금사에 내리었다가 열흘 만에 석방하였다. 또 전사불영 노인구가 지예원 군사가 되었을 때 먹, 빚, 사기 등의 물건을 만들어서 백성에게 억지로 배분하고 그 값을 중하게 거둔 죄를 청하니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3월 8일 임진 첫번째 기사 기상상태를 늦게 보고한 서운관 당직사 황사우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곤방에 우레같은 소리가 있었다. 임금이 서운관의 당직하는 자가 곧 아뢰지 않은 것에 노하여 관승, 황사우, 감후, 강숙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황사우가 공수를 하였다. 강숙을 시켜 입직하는 데은 유사눌에게 고하였습니다. 유사눌이 말하기를 자세히 알아서 다시 고하라고 하였습니다. 황사우가 말하기를 어제 어두울 무렵에 난 소리를 오늘 어떻게 다시 알겠습니까? 하고 드디어 다시 고하지 않았습니다. 순금사에서 아뢰었다. 황사우는 마땅히 장 100대를 때리고 강숙은 한 등을 감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이 두 사람이 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특히 유사눌이 늦게 계문한 때문이다. 황사우 등을 석방하였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3월 8일 임진 두번째 기사 풍해도 시군에게 농한기에 번상하도록 명하다. 의정부에서 풍해도가 실롱한 것이 더욱 심하다고 아뢰었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23군 태종 12년 3월 9일 개사 첫번째 기사 대간에서 다시 박만 임순의 조 순하의 죄를 청하다. 상소는 이러하였다. 전에 이르기를 인신은 장이 없으니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 하였는데 하물며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켜 서울로 향하고자 꾀한 것이겠습니까? 매양 신등에게 하교하기를 박만이 감히 모반한 것이 아니라 사세가 부득이 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생각한데 박만 등이 손에 군권을 잡고 한 지방을 호령하였으니 군사를 억누로 세우고 신하의 절개를 지키는 것은 진실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타려고 형세를 광망하였으니 어찌 부득이한 사세가 있었겠습니까? 그 반역한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한때의 흉도가 모두 반역으로 죽음을 당하였는데 홀로 이 괴수들만이 다행히 천토를 면하여 밝은 시대에 구차히 살아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한나라의 신민이 분노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천지가 생긴 이래로 대역을 경전에 두었다는 말을 신등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전하가 어찌 세 사람의 생명을 아끼어 만세에 바꾸지 못하는 법을 폐하십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이불의 밝으심을 돌이키고 춘추의 법을 본받아서 극형에 처치하여 만세 경계를 남기소서. 신등은 세 사람에게 볼로 사사로운 원망이 없습니다. 신등의 말이 만일 옳지 않은 것이 있다면 신의 죄를 다스려서 죽는 데 이르더라도 유감이 없겠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장은 춘추 공양전에 말하기 임금의 친척에게는 장이 없고 장이 있으면 반드시 벤다 하였는데 한서 숙손통전을 보면 인신에게는 장이 없어야 한다고 하고 그 주의 장은 영란을 말한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9일 개사 두번째 기사 백성의 조세를 마음대로 거둔 대오군 임상량을 파직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였다. 대오군 임삼량이 일찍이 풍주도 병마사로 있을 때 영고의 자물쇠를 진무기관에게 주어 스스로 열고 닫게 하고 물건을 내어 사사로이 정리하였습니다. 또 백성에게 조세를 거두는 폐단이 있었고 때없이 사냥을 하였습니다. 또 속으로 거둔 면포 오필과 영고 안에 있던 궁정 창금 등의 물건을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원컨대 고신을 거두고 국문하소서. 다른 일은 면제하고 파직하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9일 개사 세번째 기사 건주의 지위 동어 허주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0일 가보 첫번째 기사 달이 허원 남쪽 별을 범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0일 가보 두번째 기사 유장 노익을 용서하여 경외 종편하게 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1일 을미 첫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1일 을미 두번째 기사 대간에서 박만 등의 죄를 청하였으나 윤호를 얻지 못하고 모두 사직하다.
신등이 재주가 없기 때문에 대간의 자리에 있으면서 말이 이치에 맞지 않고 정승이 천리를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빌건대 신등의 직책을 파면하고 어진 사람으로 대신하소서. 임금이 받아들이고 감찰로 하여금 분대하게 하였다. 천리는 임금의 뜻이고 분대는 조선조 때 사헌부의 감찰을 지방이나 각 관청에 임시로 파견하여 국고 출납과 권리의 규찰 등의 일을 맡고 행하던 일이나 또 그 사람들을 말한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1일 을미 세 번째 기사 호조참이 윤사영이 사면하기를 청하다. 대개 병든 어미에게 효도를 바치고자 함이었는데 허락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2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예조에서 진병 초제사를 행하는 법을 올리다. 이전에는 초제를 행할 때 산천, 신기와 용왕 등의 신을 아울러 제사 지냈는데 이때 이르러 예조에서 말하기를 예조대 어긋나가 두려우니 산천과 용의 신은 각각 해당한 곳에서 제사 지내고 합하여 제사 지내지 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진병초는 나라의 병난이 없도록 일월성신에게 지내는 제사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2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동국면 도수문사 연사종이 사면을 청하다. 전을 올려 사면하였다. 전의 대강은 이러하였다. 연사종이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으나 벼슬이 총질에 이르렀으니 호춘의 은혜는 뼈가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렵습니다. 지금 아비의 상을 만났는데 기복하여 신이 당직이 되었으니 성은이 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나 신이 일찍부터 종사하여 집에 있으면서 어버이를 섬기지 못하였고 지금 아비의 죽음도 또한 보지 못하였으니 애통하고 슬픈 마음이 더욱 깊습니다. 어미가 나이 85세인데 항상 병석에 누워있으니 신이 상제를 마치고 겸하여 늙은 어미를 봉양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성자를 빕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광면의 부탁은 예전부터 적합한 사람을 얻기가 어렵다. 어진이를 청거하고 능한 일을 쓰자면 경을 두고 누가 있겠는가. 하물며 경의 노무가 본래 그 개가 있으니 뭘 반드시 굳이 사용할 것이 있는가. 경의 얼굴이 초췌하니 과인이 깊이 근심한다. 드디어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3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상황과 함께 동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이날 술자리를 베풀어 극진히 즐기고 내구말을 상황에게 바치었다. 총재 권희달이 판사복으로 말을 끌고 들어오니 상황이 권희달에게 옷을 내려주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대간을 직사에 나오도록 허락할 것을 상수하다. 의정부에서 상수하여 방만 임순례의 난역의 죄를 마땅히 법대로 처치하여야 한다고 청하고 또 대간이 직사에 나올 것을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방만은 본래 반역한 자가 아니다. 다만 범에만 얽매인다며 대간의 말이 옳은 것 같으나 그 정상을 캐어보면 불가하다. 이 사에는 반드시 대간이 계제할 것이 없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6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대간의 직제를 혁파할 것을 말하니 정부에서 놀라다. 의정부에서 대간으로 하여금 직사에 나오게 할 것을 청하였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대간이 사직한 뒤에 조사의 고신에 지체되는 것이 많고 또 규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온갖 직사가 지원하여지니 다시 직사에 나오도록 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방만 등의 죄가 마땅히 죽어야 한다면 비록 한번 청하도록 내가 반드시 따를 것이나 내가 그의 실상 죄가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따르지 않은 것이다. 지난번에 정부에서 대간에 이끌리어 또한 죄를 청하였는데 지금 또 열심히 다시 취직시키기를 청하니 이것은 대간이 뒤를 의논할까 두려워합니다. 대저 조종하는 권리는 내게 있으니 정부에서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제부터 마땅히 대간의 직제를 혁파하여 없애겠다. 내가 전일에 대간의 직위를 갖추어 차정하지 않았던 것은 이와 같이 번요하고 시끄럽게 구는 것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좌우에서 명령을 듣고 모두 실색하였다. 지신사 김여지 관상군 이천우를 불러서 말하였다. 무인년에 태조의 병환이 위중하였을 때 우리들이 마땅히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인데 다만 죽기를 두려워하였던 가들에게 병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방만 등이 그 당시에 있어서 다만 형세에 핍박된 것이요 모반할 마음이 있은 것은 아니었으니 어떻게 참아 죽이겠는가. 내가 마땅히 대간으로 하여금 다시 취직하지 못하게 하겠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달이 방성을 범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7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하는 것을 구경하다 임금이 대원 등에게 일렀다. 해청이라는 매가 그 유에서 뛰어나므로 근일에 자주 동교에 나아가 구경한다. 신하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가 어찌 가나고자 하지 않겠는가. 내가 오늘 나가 논 뒤에는 그만두겠으니 너희들은 그리 알라.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8일 이민 첫 번째 기사 풍에도 수안군에서 은 7냥과 납 60건 11냥을 출연하여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1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상황과 더불어 해운정에서 연향을 즐기고 또 제군과 격구를 하다. 연향을 베풀었는데 극질이 즐기다가 파하였다. 임금이 상황을 전송하여 도남문까지 이르렀다가 돌아와 중문에 이르러 시신을 돌아보며 정한군이 영한군을 맞는 것이었던가. 예전에 제왕이 어찌 이러한 이가 없었겠느냐 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상황을 받들어 제군을 더불어 격구하였는데 제군이 이기지 못하였다. 이때 이르러 전례대로 사장을 내어 저와 200장을 의정부에 바쳤는데 예빈씨로 하여금 판비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전대상 김첨이 산수와 족자와 용을 그린 순묵화 족자를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0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박윤충이 군인 800명으로 30여일 동안 역사하여 캔 금 1금과 2냥을 바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0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일본 강주 태수의 사인이 예물을 바치고 해적 행위를 정지할 것을 고하다. 큰 종을 청구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1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동교에서 매사냥 구경을 하고 한강을 따라 영서역 장희문을 거쳐 환궁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2일 병우 첫 번째 기사 상황이 북교에서 매사냥을 구경하다. 임금이 중관에게 명하여 술과 과실을 싸가지고 맞아서 위로하게 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2일 병호 두 번째 기사 변계량을 세자 우부 빈객으로 삼고 윤향과 정구에게도 관직을 제수하였다. 윤향을 한승윤으로 정구를 계림 부윤으로 삼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2일 병호 세 번째 기사 방만을 논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대간을 다시 직사에 나오도록 명하다. 좌정승 성정린이 나와서 청하기를 대간을 오래 패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등이 만일 다시 방만 등의 조회를 청하지 않으면 내가 장차 도로 취직하도록 명하겠다 하고 지 의정부사 박신에게 명하였다. 대간은 인주의 이목이니 하루도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다시 취직하게 하면 반드시 전날의 청과 같이 할 것이니 어찌하겠는가. 경이 가서 본부와 의논하여 아뢰어라.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2일 병호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이직이 병호로 사직을 청하다. 윤호하지 않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2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내금의 입직 시 대우군 조주와 오군 최보로가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 것으로 파직당하다. 조주 등이 함께 내금위에 입직하였는데 조주가 꿈에 전 대우군 임상향을 보고 깨어나 최보로에게 말하니 최보로가 너도 또한 임상양과 같이 정직될 것이다 하였다. 조주가 농하여 최보로의 머리털을 잡고 주장으로 때리고 또
하라비의 험담을 꾸짖어 말하였다. 최보로도 또한 갑 속에서 등칼로 조주를 때렸다. 형제에서 고신을 거두고 과제하기를 청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2일 병호 6번째 기사 빚관계로 싸운 호군 성제와 전 지운주사 정자수를 승구무사의 옥에 가두다. 처음에 성제가 형조에 고하였다. 갑신년간에 종자부 정자수가 군자주부가 되었을 때 종 승용의 소장으로 성제의 보단자를 위조하여 봉감의 쌀 10석을 빌렸습니다. 기축년에 이르러 환납을 독촉할 때 정자수는 바야흐로 운주에 부임하였다. 성제는 정자수가 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고사의 정자수의 아비 집에서 6석을 받아서 성제가 4석을 바쳤다. 정자수가 돌아와서 나는 일찍이 쌀을 군 적이 없다. 너희 보단자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고 포화를 반사하는 날에 사람을 보내 길에서 요구하여 포화 구필과 저와 28장을 빼앗았다. 형조에서 그 실상을 조사해 보니 승용은 승제의 종매부 조광의 집 종이었고 그 보단자도 또한 승제가 손수 쓰고 친히 서합한 것이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서 승제가 자기가 한 일을 잊은 것으로 정자수는 처음부터 관계가 없음이 분명하였다. 형조에서 청하였다. 승제가 이미 친히 서명하여 승용에게 보증을 쓰고 도리어 정자수를 가리켜 위조하였다고 칭하며 또 정자수를 가림자도의 죄를 빠뜨리고자 하였으니 참으로 간악합니다. 정자수는 관가에 호소하여 스스로 밝히지 않고 길에서 요구하며 반산물구를 강제로 빼앗았으니 또한 행포하고 사납습니다. 빌간데 모두 고신을 거두고 사유를 국문하소서. 보단자는 신분을 보정하기 위해 서명을 한 글장이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4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금교 한성윤 고 충원이 제주로 가기 때문에 물품을 하사하다. 홍포 여지금대를 내려주었다. 고 충원이 제주 도사수로서 장차 돌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하사가 있었다. 또한 향을 내려주어 한라 산천의 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였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4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예조에서 대신이 죽었을 때 조회를 정지하고 시호를 내려주는 법을 상정하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나라의 제도에 물어 대신이 죽으면 종 1품은 증시 예장하고 정 2품은 증시 치부하고 종 2품은 다만 치부만 합니다. 대제 정조와 증시는 애도와 영총의 중한 예전인데 외방 수용 정 2품에게도 또한 정조와 정시를 행하면 은리에 등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자헌 계승 유후 이상부터 바야흐로 정조 정시를 허락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4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지인을 풍해도와 서북면에 보내 기근의 상황을 보고하도록 명하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4일 무신 네 번째 기사 행랑 조성도감의 궁온을 하사하다. 각도 목공 가운데 행랑의 역사에 다다른 자가 무릇 200명이었는데 승인을 제외하고 모두 돌려보냈다. 태종실록 23권 태종 12년 3월 24일 무신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율문 번역이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자고 건의하다. 상서는 이러하였다. 풍해도 관찰사의 보고에 의하면 곡조 사람 장령이란 자가 있어 다른 사람의 전지 30부를 도경하였다고 합니다. 율에 의하면 전지 1무 이하는 태 30대를 때리고 5무마다 한 등을 가하면 죄가 장 80대에 그칩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법을 상고하여 연구하여 보니 중조의 전지 1무가 본조의 22부에 준합니다. 이것으로 보면 장령의 죄가 태 40대에 해당하는데 지금 감사가 40대 위에 한 배를 더한 것으로 결단하였으니 대개 율물 번역 가운데 중국 전지 1무를 우리나라 전지 1부에 준함으로 인하여 착오가 여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안율하는 것이 대개 모두 이와 같으니 빌건대 중해로 하여금 개정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